엄마, 알아야겠어요. 나는 거짓말과 비밀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제발, 말 좀 해주세요. 너는 항상 내 아버지가 모범적인 남자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그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뭐 하셨어요?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는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 뒤에는 숨겨진 비밀과 내가 결코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실수들이 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랑, 가족,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시각도 바꿀 것입니다. 저 김도연은 사랑과 따뜻함이 모든 순간을 덮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조용한 희생을 통해 가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건축 엔지니어인 제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분이셨고 매일 힘든 일을 한 후에 저희 형제와 놀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여름 저녁에 가족 전체를 산책시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를 들려주며 항상 가족이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챙기는 상냥한 여성이다. 나에게 있어 그들은 사랑과 헌신의 롤모델이다. 나의 어린 시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했다. 명절에는 우리는 종종 함께 모여 케이크를 만들거나 집을 꾸미거나 단순히 함께 앉아서 웃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저는 항상 제 가족이 영원히 평화롭고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결속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17살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추운 겨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가셨다. 그는 급히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했지만 어머니에게 저녁 식사로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현관에 서서 아버지를 배웅했고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온 전화가 온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다. 아버지는 공사장으로 가던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살아남지 못했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수화기를 들고 눈물을 멈추지 않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마치 돌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시 겨우 10살이었던 제 여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무력감과 고통이 나를 감쌌지만 나는 울지 않았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운명의 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항상 가볍고 낙천적인 여성에서 온 어머니는 더 조용하고 사려 깊으셨다. 그녀는 억지로 일어나서 일하면서 우리 두 형제를 돌보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우울하게 빛났다. 제 여동생은 천진난만한 아이에서 조용하고 폐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기만 하는 소년이었던 저는 갑자기 성장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날들은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식탁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진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셨던 가치들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실은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의 이미지와 가르침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아버지는 가족이 전부야, 도연.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삶이 힘들더라도 저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서, 제 여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희망하셨던 바로 그 꿈을 위해서였죠. 아버지의 죽음은 슬기로운 고통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심각한 우울증에 빠뜨렸다. 강하고 활력이 넘쳤던 어머니, 지금은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것 같다. 그녀는 종종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영혼 없는 눈으로 창 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우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무력감이 내 마음을 더욱 조여왔다. 장남으로서 나는 내가 쓰러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저는 제 가족을 조종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도 내 약점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공부에 집중하고 슬픔을 가슴에 삼키려고 노력한다. 밤이 되자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때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배달도 받았다. 내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깨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제 여동생은 아버지를 잃은 충격 후에 조용해졌고 움츠러들었다. 그는 자주 방에 혼자 앉아 아버지가 사준 오래된 곰 이념을 껴안는다. 저는 아이와 대화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심지어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 삶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절 동안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나는 그들이 고통을 극복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다시 느끼기를 원한다.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방에서 그녀를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또한 여동생이 어린 시절의 즐거움과 순수함을 되찾기를 바라며 학교 과외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우울한 눈빛과 여동생의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분기부여가 됩니다. 나는 앞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끈기와 노력만 한다면 우리 가족은 우리가 가졌던 행복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는 가족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한번 잃으면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고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대학에서 지인이를 만났을 때 마치 어둠에 잠긴 나날들 끝에 밝은 빛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부드러운 미소와 이해심이 가득한 눈빛에 매료되었다. 지인이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하고 힘든 인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열심히 들어준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고 그녀와 함께 있기만 해도 어깨의 모든 부담이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 우리는 그녀가 신입생 지원 봉사자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만났다. 서투르게 서류 뭉치를 떨어뜨린 기억이 나면서 지인이는 한 장 한 장 주워 담을 수 있도록 허리를 굽히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내가 전에 만났던 그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점차 친구가 되었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지인이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항상 내 옆에 나타난다. 내가 공부와 일 때문에 지칠 때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면서 보연아, 너는 좀 쉬어야 해. 너무 피곤하면 아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제가 제 자신에 대해 회의적일 때 그녀는 제가 한 노력을 상기시켜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지인이는 연인일 뿐만 아니라 제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5년 이상 지속되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이겨냈는지 알차게 보낸 세월이었다. 저는 주말을 기억합니다. 두 사람이 도서관에 같이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숙제를 열심히 했고 저는 선생님이 주신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이가 짧은 공원 산책이나 소박한 식사라도 인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어 삶이 덜 무겁게 느껴졌다.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우여곡절을 겪으며 함께 살 수 있는 아늑한 작은 집, 밝은 미래를 감히 꿈꾸게 만든 건 지은이가 처음이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단지 애착이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어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분반, 나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지은이에게 나는 가족의 책임만 지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남자라는 느낌이 든다. 일이 점점 안정되고 삶이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자 지은이와의 관계에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 후에 나는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창가 근처에 친숙한 테이블 모서리가 있는 작은 카페인 긴 하루 끝에 둘 다 자주 가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선택했다. 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한다.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반지, 그리고 내가 한 주 내내 말들이 다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쓴 편지. 청혼을 하자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과거의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고 가꾸기 위해 새로운 가족인 완전한 행복을 드디어 잡을 수 있는 것다. 우리는 웨딩 플라워의 색깔과 같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부터 행사장까지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남은 여정을 함께할 배우자를 실제로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상상도 못했던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지은이가 가족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피하는 대화, 어색한 눈빛.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과거사 이기를 꺼낸 지은의 옛 친구와의 뜻밖의 만남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는데 물어볼 때마다 지은이는 걱정할 게 없다며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나서 진실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마치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림의 조각처럼요. 지은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도 있고 숨기려 했던 과거부터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저는 저에 관한 비밀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사랑 말이죠. 비밀은 저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밑에 집안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수년 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여성은 이제 낯설어졌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직시해야 할지, 우리의 사랑이 드러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꿈꿨던, 내 마음속에 구축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답이 없는 큰 질문이 되었다. 저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제 사랑을 위해 계속 싸우거나 제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손을 놓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설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 사이에서 지은이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결혼식 피로연 예약부터 의상 대여, 웨딩 플라워, 청첩장 등 소액에 이르기까지 결혼식 비용을 계획하기 위해 재정 서류를 훑어보던 어느 날 오후였다. 지은이의 은행 기록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결혼식에 대한 어떤 쇼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것이 대규모 대출에 대한 정기 지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총액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저녁에 지인이란 이기하기로 했어요. 나는 침착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감옥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빚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 비밀이 나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얼버무렸다. 지은이는 몇 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시선을 피하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 돈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쓰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옛 친구를 돕기 위해 빌린 돈이다. 지은이의 말에 따르면 그 친구는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시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했다. 지은이가 대학에 다닐 때 그 친구는 그녀가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은이에게 이 친구는 다름 아닌 가족 구성원이다. 하지만 몇 년 전 그 친구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가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소가 수년간 모은 돈 거의 전부를 잃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과 대출자들에게 빚진 빚 때문에 그 친구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 이를 알게 된 지은이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곧 모든 것이 안정되고 차차 빚이 갚아지기를 바라며 친구를 돕기 위해 거액의 돈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지은이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공부, 아르바이트, 가족을 돌보기까지 많은 책임을 짊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나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말을 하자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고 내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을까 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거기 앉아서 귀를 기울였지만 마음속은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 마음 중 일부는 상처받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항상 모든 것, 특히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은이가 안쓰럽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압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다. 그녀의 연민, 자신이 불리하더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희생이 너무 큰 것 같다. 이게 지은이가 유일하게 숨기고 있는 비밀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나에게 이 일을 숨겼다면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을까? 나에게 결혼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신뢰와 정직이기도 하다. 이 부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에 대한 큰 시험이다. 그것은 나에게 다음 질문에 직면하도록 강요했다. 지은 씨 계속 믿어도 돼요? 그리고 계속 진행한다면 이 둘의 관계에 더 이상의 손상을 입히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와의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늘 갈망하던 충실한 가족에 대한 꿈까지 떠올렸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희미한 구름에 가려진 것 같다.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이 시련을 이겨낼 만큼 강한지, 아니면 짓누르고 있는 비밀과 압박의 무게를 우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지 궁금하다. 나는 지은이를 믿고 싶다. 나는 그녀가 단지 친절을 위해 어려운 시기에 옛 친구를 돕고 싶어서 나에게 이 빚을 숨겼다고 진심으로 믿고 싶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하다 보니 마음이 죄어드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오랜 친구는 단순히 과거의 지은이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이다. 이 사실은 나에게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우리의 공통 친구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상한 친숙함으로 그 남자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그 친구는 지은이와 그 남자는 그들이 대학에 있을 때 깊은 연인 사이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냈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야기인 것 같다. 강한 주먹이 가슴을 강타해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지은이를 마주하니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나는 목소리에 담긴 의심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녀와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은이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오랜 친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헤어졌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찾아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때까지 지은이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감정이 없다고
자신이 한 일은 감사와 책임감에서 나온 것뿐이라고 내게 주장했다. 그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많이 도와줬어. 그녀가 눈을 붉히며 말했다. 그가 필요할 때 등을 돌릴 수 없어. 하지만 그녀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은 여전히 떠오르는 질문들을 잠재울 수 없었다. 지은이는 정말 옛 친구를 돕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옛 감정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 나는 지은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녀가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그 남자가 아직도 그녀의 삶에 있는지 궁금하다. 한쪽은 사랑이고 다른 쪽은 지울 수 없는 의심이라는 두 가지 생각의 흐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과거의 유령과 싸울 만큼 충분히 강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믿고 싶고 그녀가 나에게 진실했다는 것을 믿고 싶고 그들 사이에 닫힌 과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고 싶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녀가 빛에 대한 비밀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사실 때문에 배신감을 피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녀는 기꺼이 돕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 만약 감정이 없다면 지은이는 왜 이 부담을 혼자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녀와 계속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에 대한 내 사랑은 여전하지만 마음속으로 커져가는 의구심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혼식 날, 나는 모든 어려움이 마침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지은이와 저는 모든 감정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의 이해와 신뢰가 치유되었다고 믿습니다. 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가족과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다. 하얗고 매끈매끈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아름답게 보였고 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완전히 밝은 잔인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나타나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는 회의장 문에 서 있었고 당황스럽지만 강렬한 눈빛도 보였다. 모두의 당황한 시선 바로 앞에서 지은이를 향해 걸었을 때 관객들은 침묵에 잠긴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지은아, 나는 너를 떠날 수 없다. 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난 모든 걸 잃었어. 그리고 내가 필요해. 시간이 멈춘 느낌이에요. 믿고 용서하고 우리 관계를 다시 구축하려는 모든 노력이 단 몇 초 만에 결렬되는 듯했다. 지은이가 그 남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고 깊은 배신감이 엄습했다. 홀 전체가 조용하고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려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눈빛은 차갑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나서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다. 내가 전에 그를 도운 것은 잘못이었다. 그것은 나의 나약함과 사려 깊지 못한 것이다. 근데 지금은 보현 씨 혼자만 사랑하고 떠나서 내 인생을 살게 해줘. 지은의 말이 힘차게 울려 퍼지면서 홀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 남자는 기립해서 표정이 변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쾌하고 병렬적인 눈빛을 알아차렸다. 결국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그는 몸을 돌려 굴욕감을 느끼며 홀을 떠났다. 보이지 않는 부담감에서 막 풀려난 듯한 지은이를 바라본다. 그녀의 단호한 언행은 나로 하여금 일어난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게 했다. 그 순간 나를 선택한 지은이의 진심과 결단력이 느껴졌고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식이 끝나고 저희가 다 같이 앉아 있는 동안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한 보험은 단순히 감사나 책임감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했고 그녀의 친절을 이용해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지인이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망치기 위해 그들의 과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걱정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말을 듣고 그녀의 지난 시간 동안 후회와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울면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보연아, 내가 그를 우리 삶에 끼어들게 한 것은 잘못이었어.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나에게 전부라고 맹세합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지인이를 바라보며 두 눈에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다. 쉬운 용서는 아니지만 사랑에는 항상 희생과 포용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모든 도전에 직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이해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부부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잘된 듯 희망찬 세 장이 막 열리자 지인이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하며 우리 관계를 결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심각한 눈빛으로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휩쓸었다. 불길한 예감이 내 등줄기를 따라 달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약속했던 축복을 기다렸지만 그녀가 한마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현기증나게 했다. 보현이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약간은 고통스러웠죠. 엄마는 너의 중요한 날을 망치려고 하지 않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어머니는 지인이가 정직하지 않다고 늘 의심했기 때문에 수사관을 고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저도 알아야 해요. 제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에 단칼에 박히는 것과 같았다. 나는 침묵했고 반응할 수 없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이미 즐거워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기억을 한마디 한마디를 바늘처럼 찔러 넣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숨길 수가 없어. 제가 항상 존경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남자가 아니다. 이전에 우리 가족이 짊어져야 했던 빚의 일부는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성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엄마가 방금 한 말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듯이 머리가 멍해졌다. 제가 항상 정직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제 아버지가 제게 사랑과 가족의 책임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과 변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가 이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저녁, 저와 제 여동생과 시간을 보내셨던 날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르침들에 대한 기억들은 이제 의심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 의지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졌다. 여전히 서 있는 지은을 바라보며 걱정과 고통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포기하겠다고 막 선언했지만 이제 나 자신이 끔찍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더 이상 분노, 고통, 절망 등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뒤섞여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난장판을 만들었다. 나는 말없이 홀 밖으로 나왔다. 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속삭임이 점점 더 커졌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저는 숨쉴 공간도 필요했고 생각할 공간도 필요했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웠다.
한때 충성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산산조각이 난 완벽한 조각상처럼 보여 제가 본 적이 없는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나는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거리를 배회했다. 끊임없이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왜 엄마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순간을 선택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배신하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실로 인해 뒤틀린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결혼식, 사랑, 심지어 내가 구축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하지만 저는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지만 지금은 이 잔해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혼자 있고 싶다. 며칠 후, 방금 드러난 사실들로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결혼식에 등장한 적이 있는 남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은에게 간청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편지를 뜯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일에 충분히 골치 아프고 그의 문제에 더 이상 끌려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불안감은 이겼다. 나는 봉투를 뜯었고 종이에 적힌 글고 하나하나가 내 눈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보현.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당신의 결혼식에 나타난 것은 당신과 지인이의 행복을 망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 어머니가 저를 고용하셨어요. 그녀는 몇 주 전에 나를 찾아와 지은이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당신의 중요한 날에 나타나서 당신이 그녀를 의심하고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것을 하기 위해 나에게 돈을 지불했다. 필요해서 돈을 받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지인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것에 대해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명. 한 사람이 틀렸다. 나는 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고 모든 문자는 칼처럼 가슴에 와 닿았다. 말도 안 돼. 제가 항상 존경하는 어머니, 제가 나쁜 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제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인가요?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것이 그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지인이를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그녀를 조사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까지 과거의 어머니의 행동들은 제가 이 편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쇄도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하세요? 제 선택을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지은이가 저희를 갈라놓기 위해 이렇게 멀리 떠나야 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편지에 실린 것이 사실이라면 결혼식 때 어머니가 아버지, 다른 비밀에 대해 하신 말씀은 모두 제가 방향을 잃고 지은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나는 출구가 없는 소용돌이에 내몰린 기분이었다. 제가 항상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던 어머니는 제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나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녀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망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손에 든 편지를 보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늘 소중히 여겼던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가족의 모습은 이제 허위와 거짓만 남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지인이와 나의 관계를 깨뜨릴까봐 두렵다. 일어난 일 후에 나는 우리의 사랑을 믿을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음모는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을 남길 것인가? 나는 내가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 편지는 제가 직면해야 할 사실이지만 제 어깨에도 큰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 어머니와 대질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인정한다면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조각들이 제 가족과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영원히 갈라놓을까요? 저는 그 답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 남자의 편지는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고 나는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엄마와 아이만 남았을 때 나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엄마, 이게 사실인가요? 엄마가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그를 고용했니?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피하셨다. 그녀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음모일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했다. 결국 어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쉬셨고 제가 기다리던 사실, 즉 두려움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했다. 엄마는 그냥 널 보호하려고 했. 지은이는 자식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녀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너를 고통스럽게 할까봐 걱정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한 일이 누구보다 너를 더 다치게 할 줄은 몰랐다. 엄마는 나를 위해 잘해주고 싶어. 어머니의 말이 내 마음을 찢는 것 같다. 그녀가 걱정과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사랑은 편견과 통제 때문에 왜곡되었다. 저는 어머니를 보고 그녀의 눈빛에서 후회를 느꼈지만 이것이 제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라고 제가 말했죠. 마음이 울렁거려도 침착하려고 노력하세요. 엄마가 절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건 알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엄마는 나에게 가족, 사랑, 용서에 대해 가르쳤다. 오늘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너의 선택으로 살아야 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는 그녀가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지인이를 찾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이자 우리 가족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그녀 앞에 서면 수치심과 결단력이 느껴진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틀렸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도 그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사랑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지은이는 잠자코 있었고 눈은 고통으로 빛났지만 희망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고 말했다. 보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멈춰서서 시선을 고정시켰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나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나를 선택한다면 압박감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은이의 말은 마치 내가 오랫동안 헤매던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더 꽉 잡고 말했다. 약속할게.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파괴하지 않도록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이 사랑을 지킬 것이다. 그때부터 사랑뿐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존경과 믿음으로 지은이와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나도 엄마를 마주해 지은이를 사랑하고 내 결점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어머니는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랑이 강요되거나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삶이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어려운 진실에 직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며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진실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다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 지은이는 갑자기 나를 기쁘고도 아찔하게 만드는 한 가지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임신 중이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걱정거리. 나는 지은이에게 안겨서 그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인생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빛이다. 나는 웃었지만 내면 깊숙이 고민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세 가족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한때 동경했던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제 어머니가 밝혀주신 비밀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그는 제가 따르기를 열망했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도 지음과 곧 태어날 아이의 버팀목이 될 만큼 좋지 않은 그와 같은 실수를 할까봐 두렵다. 어느 날 저녁, 우리 둘 다 작은 아파트의 소파에 앉았을 때 나는 지인이와 함께 고민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온기와 안전을 느끼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 그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족을 주고 싶다. 근데 긴장도 많이 되고 나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내가 충분히 좋지 않고 자식을 해칠까봐 두렵다. 지은이는 조용히 듣고 눈은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함을 빛냈다. 그녀는 내 손을 가볍게 쥐어짜고 대답했다. 보현씨, 아무도 완벽한 아버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을 필요도 없고 그의 그늘에서 살 필요도 없다. 당신은 항상 노력하고 사랑하고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결코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항상 그것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의 말은 나를 어느 정도 안심시켰다. 저는 제가 실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사랑과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게 보여줬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더 나은 아버지, 더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한 교훈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생아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아빠들을 위한 수업을 듣고 작은 가족의 재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와 지인이는 또한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그리고 둘 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가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 걱정은 점점 열망과 결의로 대체되었다. 제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가 항상 존재하는 든든한 가족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용한 오후, 지은이와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낡은 옷상자들을 정리하던 중 뜻밖에도 아버지의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간직했던 기념품들과 함께 작은 나무 상자에 들어있었다. 누런 종이 위에 먼지가 뿌옇게 덮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낯익은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편지를 열었을 때 손을 떨면서 내가 무엇을 읽을지 몰랐다. 그를 흠모하던 시절과 진실이 밝혀질 때 실망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내 뇌리에 되살아났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다. 보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아마도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변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아버지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아버지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우리 가족이다. 언젠가 당신도 사랑, 결혼 또는 아버지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직면하는 부전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가족은 완벽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실수를 감수하고 그것을 건설하는 곳이다. 완벽함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용서, 그리고 매일의 노력이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힘을 찾기를 바랍니다. 억하세요, 아들아. 사랑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사랑. 내 아버지. 마지막 줄까지 읽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적셨다.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의 메시지처럼 모든 오해와 고통을 극복하고 나를 가족의 진정한 의미로 다시 데려왔다.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항상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내가 아끼고 용서하기에 충분했다. 그 편지는 나에게 더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담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의심이나 원망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편지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를 찾아 배 위에 손을 얹었는데 우리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곳이죠. 앞으로 힘들어도 지은이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렬한 믿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게 널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지은이는 나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과 노력으로 모든 잘못이 용서되고 모든 사랑이 존중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가족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복잡한 진실과 어려운 결정의 연속이다. 진실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가장 믿었던 것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결점은 때때로 우리가 자아를 희생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도전의 길로 들어설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노력은 항상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등대입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이 그 깊이와 힘을 만든다. 사랑은 행복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놓으려는 것처럼 보일 때 서로의 손을 꼭 잡는 끈기이기도 하다. 실수, 오해, 상처에 직면하여 파편으로부터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용서는 용감한 행위이다. 과거를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결점이 있고 모든 인간관계는 살아남기 위해 관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력은 모든 치유와 발전의 기초가 된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태어날 수 없으며 어떤 관계도 양쪽의 노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노력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작은 것, 평화로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는 인생이 항상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저는 또한 사랑과 용서와 노력만 있으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족은 항상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을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건설하는 방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일 조금씩요.